안녕하세요, 바이퍼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이퍼의 군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라이브 하다 보면은 군생활 썰 좀 풀어주세요 라든지 뭐 군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바이퍼 군대 생활 from A to G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이퍼 다들 뭐 알 사람들은 아실 텐데요. 자, 일단 군대 처음에 특전사로 갔었고요. 정확히 2016년 8월 1일 특전부사관 223기로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특전사를 왜 갔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취업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또 실업계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고3 끝날 때쯤에 각종 취업 관련된 공문들이 학교로 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특전사에서도 공문이 왔더라고요. 분명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월급도 많이 주고 집에서 가까운 데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혹해서 바로 입대를 했었는데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잘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그 당시 특전사가 또 유행이기도 했어요. 이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때문에 그 당시 특전사 지원율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였고, 뭐 저는 운 좋게 어떻게 간신히 합격했었어 가지고 한 번에 입대를 하게 됐었죠. 그렇게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바로 하사가 아니라 후보생이라는 가장 힘든 특전사 기간 중에 가장 힘든 후보생이라는 기간을 4개월 동안 갖게 됩니다. 이 4달이 군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이거는 특전부사관 나온 분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할 텐데 이 기간이 가장 힘든 기간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입대를 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 그런 친구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사 보안 관련돼 가지고 다 말하면 안 되긴 하지만 굉장히 후보생들을 빡세게 굴리기 때문에 일명 퇴소라고 하죠. 퇴소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을 하면은 그래도 집에는 곱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퇴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거의 290명 가량이 입대를 해가지고 퇴소한 사람이 거의 8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만큼 많이 입대해서 많이 퇴소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임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일명 주특기라는 이제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또 받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3특수임무여단의 자대를 배치를 받았고 주특기는 정보작전이라는 주특기를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정보작전이라는 주특기가 무엇이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좀 군사작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도를 보면서 길을 개척하는 임무가 있고 또 항공화력 유도라고 해가지고 표적에 항공화력을 유도해가지고 좀 테러를 하는 그런 임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물론 제가 실제 전쟁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실제로 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주특기와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특전사에서 2년 동안 복무를 했어요. 이게 4년 동안 복무를 다 하고 싶긴 했었는데 왜 2년밖에 못했냐면은 특전사를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체력 평가를 보거든요. 근데 그 체력 평가 과목 중에 행군이 있는데 행군할 때 이제 특전사다 보니까 보통 행군하는 군장보다 좀 더 어거지로 무겁게 해가지고 행군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뜩이나 저는 또 저체중이다 보니까 그 행군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거지로 막 하려다 보니까 허리 쪽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왔었고 실제로 허리 디스크 발생해가지고 수술까지 하게 될 정도로 허리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쉽게도 특전사에서 딱 2년만 하고
나머지 2년은 야전에 가가지고 이제 복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전사 2년, 야전 2년, 총 4년 해가지고 중사 전역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바이퍼의 군 생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수님.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이제 후보생 훈련인가요? 네, 후보생 훈련인데 후보생 훈련이 총 3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모든 군인들이 받는 군사화 훈련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특전사들이 받는 공수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분화 훈련이라고 해야 하나? 이건데 사실 세 번째는 크게 힘들진 않았고, 공수 훈련이 진짜 개빡셉니다. 하루 종일 뛰 다니고 점프하고 막 그래가지고 공수 훈련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화생방 훈련도 참을만 하셨나요? 아, 화생방 훈련 또 제가 우리 기수 레전드 사진을 한 장 남겼거든요. 왜냐하면 화생방 훈련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물 콧물 다 나잖아요. 근데 제가 딱 화생방 훈련 받는 전날에 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감기를 걸렸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코가 계속 막혀 있었는데 그 상태로 화생방 훈련을 받으니까 이 코가 뚫려 버려가지고 콧물이 막 이렇게 줄줄 나왔어요. 진짜 콧물이 코가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우리 악마 조교가 그걸 놓치지 않고 찍더라고요, 사진을.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어떤 사진으로 전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찾을 수 있으면 다시 찾아서 보고 싶긴 하네요. 되게 재밌게 나와가지고. 그러면 특전사로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아까 제일 힘든 게 공수훈련이라고 했는데, 공수훈련이 뭐냐면은 그냥 낙하산 펼치는 훈련을 공수훈련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전사가 공수부대다 보니까 실제 항공기에서 강화를 합니다. 진짜 낙하산을 펼치면서 떨어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죠. 왜냐하면은 이제 살면서 언제 이제 비행기에서 떨어져 보겠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낙하산 펼치고 뭔가 떨어지는 경험이 인생에서 좀 가장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또 이제 군인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그 군대에서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딱 눈물 한 방울까지 흘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창기에 자대 배치하고 가면은 막내잖아요. 이게 막내 생활이 또 엄청 힘들고 서럽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좀 처음에는 사실 다들 적응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또 제가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 당시에는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선임들이 막 저를 혼낸 것도 이해가 많이 되는데, 그 당시엔 많이 서러웠죠. 그리고 실제로 막 싸대기도 한 대 맞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살짝 눈물 한 방울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싸대기를 맞은 거면 이제 또 부조리가 있다는 건데 그때 시절에 이제 간부 부조리가 또 있었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든 군대가 부조리가 있긴 한데, 그나마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기수인 게 저 때부터 그 부조리가 거의 다 사라지는 시기이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선배님들에 비하면은 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조리였죠. 근데 부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좀 운 좋은 기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군 생활하면서 가장 웃기거나 황당했던 썰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세요. 특전사 쪽에서는 그런 게 없었고, 이제 야전 쪽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뭐 사실 군 생활이라는 게 다 뭔가 어이없는 일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웃겼던 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정보작전 요원 출신으로 특전사에서 이제 지도 같은 걸 좀 잘 봤거든요. 그러면서 작전을 짤 때 또 제가 동선 짜는 거에 대한 좀 뭔가 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동선을 되게 잘 짜는 편인데, 그 당시 저희 중대장님이 여군 중대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믿고 맡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본인이 고집이 있어서 그랬는지 본인이 이 지도 관련해 가지고 동선을 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훈련할 때 그 동선이 잘못돼 가지고 일명 빽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중대에 엄청난 실망감과 이런 힘듦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때가 제 입장에선 가장 좀 어이없지 않았었나. 아 그냥 나한테 믿고 맡겨줬으면은 힘든 일 이렇게 만날 일 없었을 텐데 싶은 그런 생각과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군에 대한 혐오가 생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선수님 본인은 그 부대 내에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특전사에 있었을 때는 이제 좀 많이 짜져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특전사 가면은 다 웬만하면은 장기 복무된 선배님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네, 절대 복종 이런 거였고 이제 야전 갔을 때는 그래도 특전사에서 온 사람들을 되게 리스펙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전 갔을 때는 좀 대접을 잘 받으면서 그만큼 저도 열심히 잘 했었는데 그래서 야전 갔을 때는 되게 좀 책임감 있는 리더 역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소대장님들도 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장기 복무까지 생각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장기 복무를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꾸준히 상도 잘 받았었고 항상 모든 평가에서 좋게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장기 복무를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뭐 제 성격 알다시피 저는 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아 군대에 묶여 있을 순 없다 해가지고 전역을 선택했죠. 또 아까 이제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리고 집이랑 가까워서 혹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월급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분명 이 서류에서 봤던 거는 그때 당시 16년도 기준으로 기본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다. 정확히 그 서류에 208만 원이라고 적혀 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근데 제가 임관하고 처음 받았던 금액은 110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통장에 들어온 게. 그래가지고 아 이거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군포 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부천에서 봤었는데 부천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충청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낚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를 안 간 선수들도 계시고 네, 예, 그리고 또 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군 생활과 관련해서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이게 솔직히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맞긴 한데 안 갈 수가 또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1인분만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군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저도 나이 먹으니까 꼰대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군대 관련해 가지고 이 군 기강이 많이 해이해지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 본질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를 지키고 있는 많은 군인분들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우리 군을 잘 이끌어줘 가지고 밑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보고 잘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군대 조직이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예. 네, 그러면 재입대 가능하신가요? 전쟁이 나면은 저는 일단은 무조건 우리 군으로 갈 거고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재입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바이퍼의 군생활 얘기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 계속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